자, 그러면 수업 시작할 건데요. 먼저 이제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이제 별도 첨부 자료부터 먼저 보실 텐데, 별도 첨부 자료 안에는 이제 자료들을 넘버링을 다 해놨어요. 첫 번째 자료는 최우수 기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요거를 좀 이제 쭉 보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일일 계획은 2주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한 암기 틀이 있어요. 요거부터 2번 자료부터 먼저 볼 겁니다. 암기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 3번부터 먼저 볼 거예요. 유아임용 교수학습 과정은 답안지 양식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양식, 4가지 양식을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단 요 자료 2, 자료 3 요거를 좀 다음 주까지 좀 익혀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요 암기 틀을 어느 정도 조금 암기를 해주세요. 이제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 과정안 요렇게 쓰는 거구나. 여기 암기 틀에 이제 기존 과정안, 그 다음에 요즘 과정안 이렇게 2가지 샘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2개를 같이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암기를 해갖고 오세요. 자, 그리고 숙제가 있어요. 자료 5가 이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과정안 1주차 연습 문제예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첨삭과제는 아니고 그냥 숙제예요. 첨삭과제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공부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시간이 조금 있으신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모범 답안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답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틀리면 어때요? 그냥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료 4는 과정안 기출해설과 적중 자료를 제가 2022학년도 거를 샘플로 해가지고 기출 해설하고 적중한 거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하고 해설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출 해설과 적중 요거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 1로 넘어가서 쭉 이제 그 최우수 기관의 전체적인 계획안을 우리가 이제 요 체계에 맞게끔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본 교재 자료 요걸로 이제 수업을 하실 건데, 요거는 합격생 수업 과정안 모범 사례를 좀 보실 거예요. 자, 여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TCTC를 대거 제거하고 한 모조리 TCTC만 써놔요. 보통 선생님들한테 과정안 써갖고 오라 그러면 전부 그렇게 다 써놓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한 전부 다 없애고 한 2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구조가 보이게 써놓은 그런 과정안들인데, 여기 이제 좀 흐려요. 이게 과정안을 저한테 써서 제출한 거를 스캔을 해가지고 여기 자료에 들여서 굉장히 흐리거든요. 근데 컴퓨터에 PDF로 띄워서 보시면 보실만 해요. 출력을 해갖고 지금 이제 여기 드렸는데 출력 자료는 너무 흐려요. 근데 컴퓨터에 좀 띄워놓고 보시면 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합격생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그거를 아예 워드 작업을 해가지고 써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손으로 쓴 것도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쓴 것도 넣어놓고 합격생 선생님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면 시간이 진짜 많으니까 그때 이제 워드 작업 해가지고 표로 딱 만들어준 것도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자료들은 아예 진짜 합격생 선생님들한테 다 끝까지 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표로 만든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해놓은 것보다는 합격생 선생님들이 해놓은 게 선생님들이 조금 이해가 잘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합격생 선생님들이 자료도 많이 실었습니다. 물론 제가 해놓은 자료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합격생의 생생한 자료들도 좀 보시기를 바라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수업 과정안 예상 문제하고 답안 사례,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드리는 거죠. 여기에 있는 문제들도 한번 선생님들도 직접 다 해보시면 좋겠어요. 요건 근데 이제 모범 답안이 있으니까 답안이 없는 거를 한번 조금 해보시고 답안 있는 것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과정안 작성을 할 때 이제 실제 사례부터 먼저 보고 이론을 보는 거예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사례부터 쫙 보고 그 다음에 과정안 작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사의 역할이 뭔지 알아야 아시겠죠? 뭐 실행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내용들이 과정안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실현할 때는 물론 반영이 되어야 하겠죠. 자, 과정안은 좀 또박또박 초안을 정말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논리적 체계적으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과정안을 써보면 수업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수업에도 이런 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누리과정에도 나와 있단 말이죠.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누리과정 안에 연간, 월간, 주간,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누리과정에 있는 거랑, 그 다음에 다른 교수학습 서적에 있는 거랑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조금 보도록 하실 거고요. 뭐 이런 지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과정 안에 쓰실 수 있으니까 실제부터 보고 이론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강생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예전에 그 임용시험 준비를 하시다가 중도에 이제 그만두셨다가 다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과정안을 써봤는데 옛날 교사 중심 과정안을 써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지금 대학 졸업하신 선생님들은 전부 누리과정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셨지만은 졸업한 지 몇 년 지나신 선생님들은 대체로 이제 예전 교사 중심 3호세 누리과정 방식으로 과정안을 써보셨기 때문에 옛날 교사 중심하고 유아 중심 수업 계획안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좀 시켜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연습용 계획안 양식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오늘 수업에서 끝으로 득점 포인트, 교수학습 과정안에서 뭘 도대체 채점을 하나, 그리고 득점 포인트는 무엇인가, 요거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먼저 자료의 내용을 좀 보시면은, 자, 자료의 내용, 자, 여기 자료 중에서 요거는 최우수 기관의 그런 과정안들이에요. 그래서 최우수 기관의 과정안은 일단 조금 이따가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연간 계획이 있고, 이 연간에 맞추어서 주간, 주간 계획이 있습니다. 주간 계획이 그러니까 두 개죠. 주간 계획 두 개. 그죠? 주간 계획 두 개고, 그 다음에 여기 일일 계획. 첫 주, 일일 계획이니까 요건 7개가 되겠죠. 6개가 되겠죠. 6개. 월, 화, 수, 목, 금이니까 5개가 되겠죠. 5개. 자, 우리가 토, 일요일은 등원을 안 하니까. 자, 그리고 주간 계획이 있고, 요거에 맞춘 또 일일 계획 5개. 요렇게 보는 거예요. 주간 계획 하나만 보면 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주간 계획을 그렇다고 막 여러 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 연간 계획이 있고 이 연간 계획에 따라서 만 5세가 제일 볼만해요. 그래서 이 연간 계획에 맞추어서 주간 2개 그리고 일일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요거를 이제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연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간에 이제 매월까지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연간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주간. 요거 이제 자세하게 조금 이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주간에 맞추어서 일일은 자세하잖아요. 요일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시고요. 자, 요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1이 없고 자료 2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료 2. 자, 자료 2는, 교수학습 과정안 기본 틀입니다. 자료 2. 요거죠. 자, 자료 2는 기본 틀.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자료 2를 보시면은, 먼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교사 중심 과정안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교사 중심 과정안. 이것도, 이거는 진짜 현장 사례입니다. 요거 단설 유치원, 그러니까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으로 바뀌기 직전, 마지막 해에, 단설 교사가 동료장학에 쓴 거예요. 동료장학에 쓴 과정안입니다. 제 제자였어요. 제 제자가 합격해갖고 단설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안, 누리과정 바뀌기 전 마지막 해에 딱 만들어서 되게 우수해가지고 그때 이제 수업장학 저하고 장학사랑 같이 했던 그런 제자 거예요. 그래서 아주 수업 잘 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 과정은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선생님 거랑 뭐 기관 장학사들이랑 같이 다녀서 막 코멘트 해준 거 이런 것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선생님들이 제일 보기 좋은 거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교사 중심 과정안입니다. 옛날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굉장히 잘 내용들이 그 과정안에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도입 전체적인 비례도 잘 맞고 도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아 유의사항, 유의점, 그 다음에 여긴 자료, 그러니까 유의점, 유의할 거, 그 다음에 자료 이런 것들도
적재적소에 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들 유의사항만 잔뜩 쓰고 또 자료도 안 쓰시는데 이제 그 과정안 만들 때 자료 같은 것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거의 과정안이에요. 전개 부분도 보시면은 전개 부분이 제가 파트 1, 2, 3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동료 장학할 때 공개 수업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조금 길어요. 요거는. 자, 그래서 여기 파트 1, 파트 2. 그렇죠. 요거 안전이에요, 안전. 그리고 이제 오늘은 보여드리는 과정안이 다 안전이에요. 일단 안전 조금 궁금할 것 같아서 교사 중심 과정안도 안전, 그다음에 요즘에 유아 중심 과정안도 안전 이렇게 맞춰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에 여기 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료, 그렇죠? 자료를 적절하게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자세하게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긴 한데 여기 보시면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 부분이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전개 3, 전개 4 이렇게 해서 전개가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자, 전개 5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 3개 파트 정도 하면 돼요. 이건 지금 수업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업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10분 정도 안에 10분, 15분 안에 끝내는데 막 전개가 너무 많이 바뀌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25분 수업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작년에 세종 25분 뭐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25분 동안 수업하는 경우에는 파트 3 갖고 조금 너무 적어요. 그럴 때 경우에는 파트 4까지. 근데 보통은 이제 한 10분 이상, 10분에서 15분 요 정도는 파트 3까지 하면 맞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면은 한 파트 4까지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업 실현하고 이건 이제 같이 염두에 두고 과정안 짤 때도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짜시는 건데 만약에 수업 실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도입 아니 유아 중심이라도 이제 이런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이라도 이제 그룹별로 자유놀이를 해도 이런 틀을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게 좋아요. 그렇죠? 도입하고 전개가 보통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가잖아요. 요게 팍팍팍 바뀌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수업을 훨씬 구조화해서 잘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정은 짜실 때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업 실현할 때는 마무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도입 3분, 맥시멈 3분. 3분 좀 길어요. 1, 2분 좋고. 그다음에 마무리 3분. 이것도 조금 길어요. 조금 더 짧게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 9분. 자, 이렇게 되면은 한 15분 수업이 완성이 되거든요. 15분. 10분이면 이제 또 다르게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수업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할 때 과정안 하면서 과정안 문제 가지고 수업도 해보시고 수업 문제 가지고 과정안도 짜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로 수업을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과정안을 짤 때는 이제 몇 분짜리 수업이다 이런 거를 이제 줄 때가 많아요. 과정안 짤 때 문제 이게 몇 분짜리 수업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가지고 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지금 교사 중심의 과정안이죠. 자, 전개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전개 6까지 지나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그리고 옛날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확장 활동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게 모든 요소들이 싹 다 들어가 있어요. 동료 장학할 때 과정안부터 제출하고 장학사하고 이제 대학 교수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과정안 보면서 이제 수업을 보는 거거든요. 일단 사실은 수업을 안 봐도 과정안만 딱 보면은 수업이 어떻게 되겠구나 너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그 과정안으로서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굉장히 모범 샘플 잘 짠 거예요. 그때 이제 단설 교사도 경력이 꽤 된 합격생이었어요. 그때 제 학회장하고 막 제가 학과장일 때 학회장하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학교 다닐 때도 똘똘했지만은 그 교사 경력이 한 5년 이상 됐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활발하게 활동할 때예요. 그래서 단설에서 교사하면서 이제 그때 동료 장학하고 막 이럴 때 이거 잘 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샘플을 보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요런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과정안이란 이런 거구나를 확인하기가 되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연습용 이제 옛날 양식 있잖아요. 기본 틀.
요 양식을 좀 보시고 요걸 좀 채워 넣어 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우선 이렇게 써보세요. 진짜로 시험에 낼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쓰겠지만은 요거 가지고 우선 대충 이렇게 아이디어를 써보기가 좋잖아요. 너무 많이 쓰면은 힘드니까 우선은 요거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좀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식, 기본 틀을 조금 여기 드렸어요. 자, 요거를 이제 써보시면 되고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채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과정안 만들 때 자료라든지 활동 내용, 그 다음에 도입해서 뭐 중심으로 할 건지, 시간은 어느 정도 할 건지, 요 틀이 머릿속에 계략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넣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계략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실제 문제는 이거랑 좀 다르게 난다는 거죠. 그래도 이런 틀이 머릿속에 있어야 이제 써지는 거니까. 자, 요렇게 하나 생각을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놀이 중심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봤던 거는 이제 교사 중심이었죠. 자, 요거 이제 놀이 중심이에요. 자, 놀이 중심 기본 틀입니다. 요거는 이제 1일 과정안이에요.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하루치를 과정안을 짜라 이런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 놀이를 주고 요거를 짜봐라 이렇게 많이 내는데 어쨌든 뭐 1일 계획을 또 쓰는 난을 주기도 합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 1일 코스를 짜는 그런 칸을 만들어가지고 1일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놀이를 좀 계획해봐라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놀이 중심 교육기관의 하루의 시간표입니다. 자, 하루의 시간표니까 자, 여기 이거는 진짜로 놀이 중심 아까 선생님들한테 1년치 세트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고 아까 실어놓지 않은 거예요. 아까 선생님들께 드린 것 중에서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가을이고 소중한 내 몸을 지켜요. 뭐 이런 건데 자, 여기 이제 안전이에요. 안전. 여기 안전교육 지진 대피 훈련하는 거 여기 넣어놨어요. 아까는 교통안전이었고요. 아까 교사 중심 교육과정안은 교통안전이었어요. 안전은 선생님들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을 두 개다가 이렇게 대조를 시켜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앞에는 보시면 일상생활 있죠. 일상생활 어떻게 개별 유아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개별적인 그런 유아들을 배려해 주는 그런 하루 일상생활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요건 이제 놀이입니다. 자, 놀이 활동. 놀이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도 놀이처럼. 그런데 안전에 대한 내용은 또 오리엔테이션이 돼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안전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서 안전교육도 너무 지겹잖아요. 안전은. 그렇지만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게끔 그렇게 이제 안전교육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진 대피 훈련. 사이렌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다양한 물건을 활용해서 머리를 가리고 밖으로 이동하는 거. 뭐 이런 거 해보는 거죠. 자, 여기 사전 경험. 자, 놀이 상황. 아이들이 또 이제 안전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놀이도 하는 거죠. 바깥놀이. 바깥에 이제 나갔잖아요. 하루 종일 뭐 안전교육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머리에 뭐 쓰고 나가서 이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놀이하는 거죠. 계속해서 놀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놀이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가을 추수놀이 하는데 아이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에 따라서 선생님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전체적인 요 주의 주제는 사실상 가을이었습니다. 자, 교사의 기대가 그래서 가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때는 수업 주제가 가을이었어요. 일상생활의 주제, 뭐 생활 주제를 교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현된 주제를 캐치해서 생활 주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그 가을이라는 주제 하에 하루 종일 활동들이 신의사 예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59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깥놀이. 자, 바깥놀이 시간도 보통 있잖아요. 자, 바깥놀이. 여기도 바깥놀이가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는지도 좀 보시기 바래요. 제가 월안, 일안, 주안 다 드리니까 이제 놀이중심 유치원에 근무해본 경험이 없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비율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하루 일과가 이루어지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간이 다 써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계획을 미리 한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 활동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계획안을 완성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놀이중심 최우수 기관 상을 받은 그런 기관들에서 어떻게 하루 일과를 운영하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선생님들께서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과정안을 굉장히 제가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 사진도 있잖아요. 유아의 요구에 따라서 운동장으로 나가서 여기 이제 운동장 이름이 써 있었어요. 사실은 운동장에 나가서 자유놀이를 하고 자유놀이 하면서 밖에 나가면 자연물 수집 보통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날씨가 이때가 이제 굉장히 추워질 때였어요. 제가 이때 언제 간 거냐 하면은 선생님들 임용시험 보실 때쯤에서 제가 가서 보통 자료를 수집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준비를 제가 선생님들 임용시험에 임박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임용시험 보러 가시는 날 하거나 그 전날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틀려요. 제가 가는 날이. 보통 제가 선생님들 시험 볼 때 임박해서 많이 가요. 아니면은 1월달 뭐 이때 가거나. 이때는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갔을 때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안전교육도 사례가 있습니다. 실종 유괴 예방 방지 교육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고 이렇게 이제 하루가 운영된 것이고, 자, 건강에 대해서 한 번씩 환기도 하고 지진으로 인한 비상 대피 훈련 뭐 이렇게 해서 놀이 시간이 이제 10분 단축된 거죠. 비상 대피 훈련을 할 때도 그렇게 오래 하는 건 아니에요. 한 10분, 20분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자, 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을에 제가 이제 다른 수업에서도 수업 실현에서도 제가 요 과정안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수업 실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과정안을 좀 보기 위해서 같은 과정안을 넣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일상생활 또 있죠. 일상생활에서 개별 유아를 배려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체식, 한 아이한테는 대체식, 알레르기 원화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반식.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휴식하면서 놀이하고 싶은 애들도 있고, 여기는 피곤하기 때문에 낮잠 자고 휴식하고 싶은 아이, 이런 식으로 배려를 다 해준 거예요. 개별 유아를 배려해주는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한번 좀 보시고요. 개별 유아를 배려해주는 뭐 내용을 넣어서 실현하라 이렇게 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음식도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자유놀이 시간에 놀고 싶은데 나는 피곤해서 자고 싶어요 이러면은 조금 음악 조금 이렇게 자장가 음악 비슷한 거 틀어주고 거기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내 놀이를 하면서 이제 가을이 주제잖아요. 지금 아까 앞에서 본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을이 주제이기 때문에 가을을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는 바깥놀이 보셨죠? 아까는 바깥놀이고 이건 실내놀이입니다. 자,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루 종일 놀이예요. 하루 종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실내놀이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실내놀이를 하면서 주제가 가을이니까 고구마에 관한 책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책에 나오는 거죠. 뭐뭐 하구마 이렇게 하는 그 말에 흥미를 붙여가지고 책을 보면서 말놀이, 언어 유희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탔구마, 재밌구마, 배고프구마, 예쁘구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자신들이 표현한 언어를 미술 여기 지금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그림 쓰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걸 미술 공간에 게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계해서 지금 이제 여기는 교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교실을 다 터가지고 아이들이 한 켠에서 이렇게 여러 그룹들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교실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그래 들어가면 와글와글 하죠. 그래서 넓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공간은 다 수용이 가능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무리는 지금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무리는 이제 가을 추수 놀이를 연계해서 또 하는 그룹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모심기, 모는 봄에 심는데 무슨 모심기를 가을놀이야. 가을 추수놀이를 하다가 모심기로 간 거예요. 봄이든 가을이든 애들이 연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는 가을 추수놀이였는데 이게 이제 모심기로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자, 여기 이제 그리고 나서 명화를 감상하고 가을 풍경을 구상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모심기 하는 건 아니고 명화 감상하고 가을 풍경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을 풍경 그림 그리는 거 하고 이렇게 온갖 영역들이 사실 모심고 이런 거는 추수와 모심기 뭐 이런 거는 자연 탐구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과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고구마 이거는 의사소통 영역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연계 또 미술하고 전체적으로 연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정돈하고 이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시간들도 막 흙 만지고 모심기 하면서 흙 만지고 그다음에 물감 막 칠하면서 다 더러워지고 이러면 손을 좀 씻어야 되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이 기관은 바깥놀이를 거의 굉장히 바깥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좋고 바깥놀이를 거의 맨날 가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진다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너무 높다거나 이럴 땐 바깥놀이를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요 날은 대체 활동을 한 거예요. 자, 선생님들 바깥놀이를 못 나갈 때 대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넣어서 수업 실현을 하거나 과정안을 짤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자, 그래서 바깥놀이를 못 나갈 경우에는 대체 활동으로 자유놀이를 실내에서 하는 상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을바람 트위스트예요. 자, 가을 바람이 막 불면은 낙엽들이 막 흩날리고 요걸 이제 트위스트로 표현하는, 춤추는 걸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예상 놀이 및 지원 계획이 끝에 이 제가 드리는 모든 과정안에 보면은 제일 끝에 예상 놀이 및 지원 계획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놀았어요. 오늘 놀이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원하기 전에 아이들하고 모여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 있어요. 그때 오늘 이런 놀이를 우리가 했지요. 어떤 게 즐거웠나요? 막 이런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럼 우리 내일 어떤 놀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애들이 막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선생님은 내일 수업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이제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과정안 쓸 때 예상되는 놀이, 예상되는 지원 계획, 이렇게 쓰는 게 무난해요. 자, 이제 어떤 놀이 주제를 줬어요. 그래서 수업을 쭉 하라고 했을 때는 요즘에는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백지 같은 거 주거나 진짜 너무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메인 바디가 놀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예상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놀이 아이디어도 조금 있어야 돼요. 놀이 아이디어는 주로 실행 2의 운영 사례집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상되는 놀이 1, 예상되는 놀이 2, 이렇게 2개 정도의 플랜을 두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지도를 했더니 과정안 샘플들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상되는 놀이 1, 예상되는 놀이 2. 자, 이렇게 해서 기타, 유아들의 놀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을 하는 것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놀이 1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진행될 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예상되는 놀이 2에서 아이들의 놀이가 진행될 때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과정안에 밝혀주신다면은 이 선생님은 진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원래 놀이 중심 교육기관에서는 끝날 때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내일 이런 놀이 하겠구나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놀이를 할 때 뭘 지원해줘야지 미리 준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때 즉시 필요한 것도 있어요. 다음 날이 되면은. 그런데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를 다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내일은 이제 자연물을 활용해서 자신만의 명화 표현하기를 원했다 했잖아요. 애들이. 자, 아까 가을 명화를 아까 봤잖아요. 그리고 자연물 주워왔잖아요. 바깥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 그림, 가을 풍경 그림 본 거를 내가 주워온 이 가을 낙엽하고 돌멩이 이런 거 주워왔을 거잖아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미술작품 만들고 싶어요. 애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자연물을 제공하고 다른 자연물도 추가로 또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미술 재료도 또 자연물만 붙이면 조금 안 예쁘니까 미술 재료도 제공해서 좀 더 예쁘게 꾸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진행하는 걸 예상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과정안을 쓰실 때도 이러이러한 예상이 된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셔야 되고,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놀이 중심, 유아 중심 수업이 많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거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레지오 발도르프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과정만 좀 외우셔도 익숙하게 외우신다면 충분히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애들이 아프거나 이런 거 이제 보고 여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자, 여기는 이제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랑 여기 기출 문제가 있었고요. 요게 이제 서울시 기출 문제였어요. 2021 서울시 기출 문제였고,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모범 답안 이런 게 있는데요. 기출 문제하고 모범 답안은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